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입니다. 이번 주는 2주 만에 다시 개최되는 개막전 3연전의 마지막 오스트레일리안 그랑프리입니다. 레드불과 페라리가 지난 레이스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할지가 무척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메르세데스가 어느 정도나 퍼포먼스를 끌어올렸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스트레일리안 그랑프리가 열리는 알버트 파크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타이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관전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파크는 레이스 팀들에게는 꽤 익숙한 곳입니다. 1996년부터 꾸준히 개최되어 왔던 곳이고 특히 오랫동안 개막전을 치루었던 곳이라 저 같은 올드스쿨 팬에게는 아직도 이곳이 개막전처럼 느껴집니다. 알버트 파크는 캐나다의 질 빌러브 서킷과 마찬가지로 공원 주차장과 도로를 서킷으로 편입시켜 만든 세미 스트리트 서킷입니다. 이런 곳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레이싱 트랙처럼 타이어 그립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차량들의 타이어 가루들이 트랙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올해 알버트 파크는 약 2년간 그랑프리 개최를 쉰 후에 개최하는 거라 레이스 중에 트랙 에볼루션이 꽤 클 겁니다. 그리고 알버트 파크는 원래 그랑프리를 위해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습니다. 새로 아스팔트를 타설한 경우 오일 성분이 바닥에 남아있어 그립이 대체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올해 타이어 워머 규정 변경으로 인해 각각 70도 정도로 타이어 예열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립 문제로 고생하는 드라이버들이 조금 있을 듯 합니다. 앞서 팀들에게 이곳이 익숙한 곳이라고 소개했는데 알버트 파크는 이번에 부분적으로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시케인과 함께 코너 일부를 조금 더 넓고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수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버트 파크는 전통적으로 슈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방호벽으로 가로막힌 구간의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대신 1번에서 3번으로 이어지는 시케인이 수정되면서 레이스 스타트 직후 벌어지는 사고가 예전보단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개최할 때마다 스타트 직후 곧바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그 빈도가 줄어들 것 같네요. 앞서 아스팔트를 새로 타설해 트랙이 미끄러운 데다가 알버트 파크 특성상 그립 레벨이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타이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계절상 호주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늘 알버트 파크는 낙엽과 함께 낮은 트랙 온도 때문에 그립이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곁들이면 이렇게 타이어 그립이 낮은 상태에서 알버트 파크처럼 고속 커브가 많은 곳에서는 타이어 그레이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운포스로 타이어를 누르긴 하는데 그립이 없으니까 타이어가 횡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타이어 표면이 옆으로 쓸려나가는 현상입니다. 당연히 타이어 그립에는 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 피렐리도 C5, C3, C2로 소프트 타이어를 아주 부드러운 타이어로 지정, 그립을 최대한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미디움, 하드 타이어 사이의 격차도 상당히 큰 편이어서 타이어 전략이 이번 레이스에 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안 그랑프리가 막을 내린 지 2주째로 접어들었는데 2주면 포뮬러1 기술 발전에는 어떤 일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불과 페라리가 지난번과 같은 박빙의 승부를 펼칠지 아니면 두 팀 중 압도적인 지위에 올라서는 팀이 생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뮬러1 규정상 대대적인 성능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죠. 물론 에어로다이나믹의 혁신을 가져오는 루프홀을 찾는다면 모를까 그전에는 비약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단 두 팀이 그러니까 레드불과 페라리가 이번에도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 같습니다. 다만 메르세데스를 비롯해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하는 팀들은 이야기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미카 수준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소식은 없지만 그래도 메르세데스는 지난 8시즌을 지배했던 팀인 만큼 회복에 탄력이 붙으면 아주 빠르게 성능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2주라는 시간만으로는 주목할 만한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어쩌면 상반기 중반을 넘어서야만 경쟁력을 제대로 갖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체커스가 주목하는 팀은 하스입니다. 케빈 마그누센이 복귀하고 나서 하스는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레이스에서도 포인트를 아주 많이 땄는데요. 군터 감독님의 기뻐하는 표정을 보니까 저도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스의 성적이 운이 아닌 실력임을 입증하려면 적어도 이번 그랑프리까지는 꾸준히 성적이 나와줘야 합니다. 특히나 하스처럼 저예산 팀의 경우에는 시즌 상반기에 충분히 포인트를 획득해 두지 못하면 시즌 중반, 하반기를 넘어갈수록
예산이 줄어들어서 성적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안한 요소들이 없어서 중위권 탑으로 올라서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듯한데 레이스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지켜봐야겠죠. 자, 지금까지 모터스포츠를 쉽게 이야기하는 채널 체커스였습니다. 저희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체커스를 더 나은 채널로 만듭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모터스포츠 채널 체커스는 오스트레일리안 그랑프리가 끝나는 대로 리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커스였습니다.